여러분, 드디어 테슬라 무인 자율주행 택시인 로보택시가 오스틴의 도로를 누비게 됩니다. 예정일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6월 22일, 현재로서는 6월달 중에 정식 운행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로보택시 출시에 얽힌 뉴스들과 또 향후에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작년부터 반복된 약속의 끝에 드디어 6월 22일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를 운행할 것이라고 본인의 소셜미디어인 X를 통해서 지난 6월 11일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tentative라는 말을 했는데 이건 잠정적이지만 확실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그 이유 또한 언급을 해줬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우리는 안전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따라서 날짜가 바뀔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로보택시의 출간 초기에는 약 10대에서 20대의 모델 Y로만 엄선된 안전구역에서 제한적으로 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텍사스 민주당 의원들은 로보택시 출기 연기 요구를 요청했는데요. 오스틴에서 6월 22일 시작 예정인 로보택시에 대해서 현지 민주당 의원 7명이 새로 마련될 자율주행 법규 시행 이후인 9월 1일로 로보택시 출시를 연기할 것을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테슬라에 발송했다고 나오거든요. 이 법에 포함된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운행 허가와 면허 부여, 퍼밋 취소 기준 등을 포함하고 민주당은 이를 공공의 안전과 신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요, 이미 공화당이 주정부와 의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정치적인 제동은 사실상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이미 유튜브 라이브 영상이나 사진 등을 통해서 테슬라가 이미 테스트 중임을 이렇게 쉽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 현재 로보택시가 오스틴 시내에서 무인 상태로 공공도로를 주행하는 중이고 이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첫 무인 차량 사례라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주차된 리들 포인트, 즉 좁고 복잡한 교차로나 장애물이 많은 지점을 피하면서 운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좁은 골목이나 갑자기 시야가 확 트일 수 있는 교차로나 그런 곳에서는 자율주행차가 갑자기 사람이나 다른 차량들을 인식하지 못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초기 로보택시 운행 시에 이런 위험한 지역들을 피해서 설정한다는 말입니다. 또 복잡한 교통 흐름에 대비해서 지오펜스라는 것을 통해서 설정과 원격 모니터링 체제를 도입하고 그로 인해 안정성 테스트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지오펜스는 지도 위에 보이지 않는 전자적인 울타리를 설정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테슬라는 이를 통해서 정해진 미국 텍사스 주 오스틴 시내 일부 구역 안에서만 이 로보택시가 다닐 수 있게 설정해 뒀다고 합니다. 이는 이미 오스틴 지역 안에서는 정밀 지도, GPS 센서 정보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을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만 움직이게 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테슬라 본사 또는 관제센터에서 리모트 오퍼레이터, 즉 감독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로보택시의 주행 상태를 원격 모니터링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고가 나거나 위급 상황이 발생할 시에 회사 측에서 긴급 정리도 가능하도록 설정된 시스템이에요. 로보택시가 완전한 무일 자율주행차이지만 완전히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백업으로 감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에 대해 미국 교통부 산하에 있는 기관인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이라고 불리는 니트사, NHTSA는 멈춤이나 교통 통제 상황 등 복잡 교통 환경에서의 안정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며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동차 기술의 안전 기준을 정하고 사고를 분석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건 테슬라든 GM이든 어떤 자율주행이나 내연 기관차조차도 미국에서 일단 바퀴를 달고 굴러다니고 싶으면 이 니트사의 기준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로보택시가 빨간 신호등에서는 제대로 멈추는지 같은 거를 보는 건데요. 미국에는 스탑 사인이라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네 방향의 교차로에서 누가 먼저 지나가야 하는지 이런 복합적이고 비정형적인 교통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지 보고 있는 거고요. 꽤나 까다로운 절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향후 테슬라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요. 현재 테슬라의 주가는 어제 종가 기준 322불 수준에 있고요.
최근 급등과 급락이 더 자주 보이는 듯한 움직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로보택시가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출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 중이라는 평가도 이미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규제적인 리스크나 기술 안정성에 대한 여부, 그리고 출시 후에 얼마나 빠르게 다른 도시들로 확장할 수 있는지 등이 주가의 향방을 좌우할 핵심 변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 6월에 오스틴에서 성공적인 테스트 기간을 마친 후에 미국 내 다른 주들의 로보택시가 퍼져나가는 소식이 들리면요, 그건 이제 로보택시에 대한 기술적인 리스크가 감소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을 테니까요. 테슬라의 주가 또한 정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주가의 상승 여력이 아직도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제가 몇 주 전에 샌프란시스코에 출장차 다녀왔었는데요.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머물면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길거리에 구글의 자율주행 택시인 웨이모가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느낌상으로는 도로에 일반 사람들이 운행하는 차가 반, 그리고 구글의 웨이모 택시가 거의 반이라고 느낄 정도로요. 정말 많은 자율주행 차들을 이미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누리고 경험하고 있다는 걸 제가 직접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시작은 구글의 웨이모가 먼저 했지만요. 테슬라는 현재 운전석에 핸들과 페달이 아예 없는 완전한 자율주행 형태의 차를 만들고 있는 만큼 테슬라의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더라고요. 뭔가 로보택시가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운행이 가능할까라는 궁금증을 구글의 웨이모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제 개인적으로는 기대감이 상당히 큰 편에 있고요. 이제 3일 후면 로보택시가 오스틴에서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제가 보니까 운전해서 오스틴에 갈 수 있는 거리에 현재 살고 있어가지고 한번 가볼까 하는데 또 문제가 제가 그날 한국에 갑니다. 그래서요, 제가 한국에 다녀와서 오스틴의 로보택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직접 가서 본 다음에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요, 여기 보시는 표와 같이 변수들과 그에 따라올 주가 변동에 대한 예상을 적어봤는데요. 로보택시가 앞으로 확대되고 또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잘 컨트롤해낼수록 그에 대한 낙관론은 시장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정부의 규제 및 고속도로 교통안전국 니트사의 개입이 변수가 될 수 있을 테고요. 그에 따른 주가 하락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까지도 자율주행 FSD에 대한 찬반론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정말 완벽한 운행 능력을 테슬라가 보여주는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6월 22일을 기점으로 테슬라 로보택시는 현실이 됩니다. 초기 고작 10대, 20대 정도의 모델 Y가 미국 텍사스 주에 있는 오스틴 시내에서 무인운행, 그리고 지오펜싱, 그리고 원격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공개될 전망이고요. 정부의 규제나 기술 안정성 문제는 향후 주가의 최대 리스크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성공적인 로보택시의 확장은 테슬라의 중장기적인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남은 한 주와 다음 주도 테슬라의 행보를 제가 지켜보면서 또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고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